자, 오늘은 56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답니다. 구분 소유자 규약으로 달리 정했을 때도 대지 사용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리처분할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습니다. 자,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전유 부분을 처분하게 되면은 대지 사용권도 같이 처분되죠. 당연하죠. 자, 근데 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대지 사용권은 규약으로 다르게 정했을 때는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1번 정답. 또 왜 안 나오죠? 자, 1번 정답. 네. 자, 일단 전유 부분이 존재하면 전유 부분, 이 전유 부분과 함께 움직이는 게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 공용 부분. 가령 내가 아파트에 한 호수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아파트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한 호수, 전유 부분이 있겠죠. 가령 내가 뭐 602호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 602호 전유 부분 내가 소유자죠. 근데 이 602호뿐 아니라 이 이용을 위해서는 뭐 가령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필요하고, 뭐 옥상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공용 부분이죠. 자, 그리고 뿐 아니라 이 전유 부분에는 대지 사용권도 딸려 있습니다. 대지 사용권. 아무래도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밑에는 토지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도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전유 부분 그리고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이 있을 때 이 전유 부분이 처분이 되면, 자, 이게 다른 곳으로 처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이 처분이 되면서 공용 부분도 처분되죠. 대지 사용권도 같이 처분됩니다. 이런 걸 처분의 일체성이라고 해요. 처분의 일체성. 자, 이때 이렇게 원칙은 전유 부분 처분되면 당연히 공용 부분도 처분되고 대지 사용권도 처분되고 같이 처분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특약을 하면, 자, 특약이 아니라, 자, 규약으로 다르게 정하게 되면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게 되면은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요.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규약을 백날 첫날 집어 넣어봤자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용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대지 사용권 같은 경우는 전유 부분과 규약으로 다르게 정하게 되면은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요. 여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지 사용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약으로 다르게 정하면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정답입니다. 자, 2번 선다에서 나오고 있는 이 관리단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단체입니다. 관리단은 없을 수 없습니다. 당연 설립 단체. 자, 3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추고 있는데 소유자가 구분 건물로 등기를 안 하고 한 동 건물을 객체로 등기했다. 자, 한 동의 건물 자체를 통째로 해가지고 지금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지금. 자, 이거는 구분 행위를 할 때, 자, 구분 행위라고 하는 걸 할 때 하나의 물건인 것으로, 자, 한 개의 물건인 것으로 구분 행위를 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구분 행위를 통해서 구분 소유권 성립이 되지 않죠. 그냥 한 개로 취급됩니다. 그럼 물건 한 개인 거예요. 그럼 소유권 하나만 성립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이제 구분 소유권 성립되지가 않겠다라는 거죠. 한 동의 물건 그리고 소유권 한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4번에 집합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의 전원이나 일부에 공용에 제공되는 건지, 자, 그러니까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용도, 구조에 따라 객관적 용도로 결정되어야 되겠죠. 자, 이런 공용 부분을 가리켜서 구조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혹은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5번에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조합입니다. 자, 법인 등기 전에 일단 비법인 사단에 해당됩니다. 자, 비법인 사단은 뭐 가령 교회 같은 거 그런 것도 비법인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들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는 총유였죠. 총유. 자, 그것처럼 여기서 구성원들이 의사합치할 때, 자, 교회도 총회 결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비법인 사단에 해당되는 만큼 의사결정은 총회 결의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정답 1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이제 57번 문제 가보죠. 저당권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에 건물의 저당권자는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당권자는 아시다시피 점유를 수반하지 않죠. 저당권자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저당권이 실행될 때 저당권자의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저당권에 우선하는 전세권자다라는 이 말 자체를 봤을 때 전세권자가 1순위라는 거죠. 1순위 전세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1순위 전세권자가 있고 이 전세권자 1순위가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1번 전세권자가 계속해서 살겠다가 아니라 돈 받고 나가겠다, 요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매각됐을 때 1번 전세권 소멸, 그리고 2번 저당권도 경매가 됐으니까 소멸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소멸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이 되었다. 이렇게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이 되었다라는 거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소유자가 있을 때, 갑이 소유자, 그리고 갑소유 부동산의 을이 전세권자일 때, 자,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권 위에 저당이 설정됐다는 거는 이 저당권자가 전세권 자체를 저당 잡았다는 말이죠. 전세권을 저당 잡았다. 요렇게 저당 잡은 겁니다. 요렇게. 자, 이때 이제 기간이 다 만료가 돼가지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기간 만료됐으니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소멸해버린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 즉 저당권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왜 할 수 없겠습니까? 끝났으니까. 전세권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가 전세권에 대해서는 저당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있다는 틀린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는 자, 이 을이 갑으로부터 반환받게 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죠. 전세금 채권을 압류해서 전세금을 뺏어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행을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입니다. 물상 보증인이 저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3취득자가 채무 이행도 인수했네요. 자, 그 위에 저당권이 실행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4번 선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가령 이제 저당권이 성립됐다라는 거는 돈 빌린 채무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갑을 채무자로 잡아보죠. 채무자. 그리고 갑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저당권자. 자, 을이 돈 빌려줬습니다. 채권자죠. 자, 근데 돈 빌려간 채무자 갑이 직접 담보를 제공했던 게 아니라 물상 보증인이요. 병이 자신의 뭐 예를 들어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건물은 병 건데, 자, 돈은 갑이 빌려갔는데 병이 자기 건물을 담보로 제공을 한 거니까 이 병은 물상 보증인입니다. 10억짜리 건물에 채권 5억짜리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자, 이랬던 상태에서 물상보증인이 저당 부동산을 지금 제3자에게 양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병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는 거죠. 건물을 정에게 넘겼어요.
그러면 정은 이제 건물을 취득한 사람이죠. 그래서 얘를 지금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저당권 설정된 그 물건, 저당물을 매수하거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한 자를 가리켜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죠. 그 제3취득자가 저당권 채무 이행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령 이제 병에게 10억짜리 건물을 사면서 이거를 5억에 매수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저당권이 실행됐다는 거죠.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서 제3취득자는 소유권 상실됐겠죠. 소유권이 상실돼 버렸다. 자, 그런데 제3취득자는 이제 5억에 10억짜리 건물을 매수한 거니까 제3취득자가 이 저당권자한테 돈을 갚아야 될 상황이었겠죠. 근데 자기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를 당했기 때문에 이 제3취득자가 소유권 상실한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현재 이 사례에서 이 물상 보증인 같은 경우는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5억에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5억에 매도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을 5억에 매도했으니까 어쨌든 보증인 같은 경우는 손해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에 팔 수밖에 없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 내가 5억의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이 채무자 갑에 대해서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조금 더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국 제3취득자가 피담보 채무 이행을 인수했을 때 저당권 실행이 됐고요. 자, 이때 물상 보증인 이 병이 채무자 갑에 대한 구상권 취득을 하게 돼서 5억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5번입니다. 갑의 토지의 을이 저당권 취득을 했고 그리고 나서 병이 그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소유권을 갑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첫째 줄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는 갑의 토지의 저당권이 취득이 되고 그 이후에 축조가 됐으니까 일단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나대지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병이지만 이후에 그 건물을 갑이 취득을 했으니까 현재는 토지 건물이 둘 다 갑의 것이죠. 그렇다면은 토지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을 때는 현재 요 5번 선다에서의 저당이 토지 저당이지 않습니까? 토지 저당. 토지를 저당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때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매각 대금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5번 지문도 틀린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58번 문제로 이어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과 기한 문제입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할부로 물건 사는 거 말하는 거죠. 자, 소유권 유보 특약했을 때 이거는 해제 조건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정지 조건입니다. 대금이 다 완납됐을 때 비로소 매수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금 완납이라는 조건 성취로 인해서 권리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해제 조건 아니죠. 정지 조건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2번은 기한이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지금 간주된다고 하는데 간주가 아니라 이건 추정이죠.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 입증을 통해 뒤집어질 수 있지만 간주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 3번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입니다. 아직 미정 상태의 권리라고 해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그리고 상속, 담보 제공, 보존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담보로 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3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조건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조건이 불법이면 분리해서 무효가 아니라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다라고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전부가 무효인 건데 현재 여기서는 지금 분리해서 무효다라고 하니까 요게 이제 틀린 거죠. 분리 무효가 아닙니다. 요 경우는 법률행위 자체가 전부가 싹 다 무효다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자, 5번은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습니다. 자, 조건 성취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제 불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의죄가 되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걸로 보는 거죠. 성취되지 않았다. 반대 의죄입니다. 그죠? 정답은 3번으로 정리됩니다. 자, 59번 갑니다. 계약의 성립 문제죠. 틀린 것은. 자, 1번 같은 경우는 승낙을 할 때 조건 붙여서 승낙을 한 거니까 기존에 했던 청약을 거절해버리고 새롭게 청약한 걸로 보는 거죠. 맞는 말. 네, 왜 이러죠 이거 계속. 자, 1번은 맞고요. 자, 2번입니다.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하는 걸로 오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본질은 불합치라는 거죠. 불합치. 자, 이런 걸 무의식적 불합이라고 해요. 무의식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불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되는 거는 불합의, 즉 불합치, 성립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무의식적 불합이라는 거는 합의 자체가 되지 않은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불합의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요게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청약 같은 경우는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죠.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목적물 대금이 구체적 확정이 되지 않았다. 자, 근데 이 확정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확정이 가능한 방법 그리고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되는 거죠. 자, 확정할 수 있는 방법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는 틀린 거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교차 청약인데요. 교차 청약은 계약의 양당사자 둘 다 청약을 한 거죠. 청약이 교차하게 되는 건데, 자, 이 경우에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양청약이 도달한 때죠. 결국 양당사자 청약이 다 도달했다는 거는 늦게 도달하는 청약, 늦은 청약이 도달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양청약 도달한 때입니다. 그때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다. 자, 정답 4번입니다. 60번 문제. 혼동으로 인해서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인데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상권자가 그 토지 소유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지상권 당연히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혼동 소멸하게 되는 권리는 바로 1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저당권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매수해서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매매계약이 원인 무효로 밝혀지게 되면 소멸했던 저당권이 다시금 부활하게 되면서 결국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3번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됐고 그 이후에 저당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럼 지금 요 3번 같은 경우는 목적물에 저당권이 더 빠르게 들어왔다는 거죠. 가령 부동산 소유자는 갑이고 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이 먼저 됐는데
그 이후에 이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 부동산에 가령 병이 가압류 등기를 박았습니다. 자, 이렇게가 됐을 때 저당권이 더 빠릅니다, 지금. 자, 그럼 이 저당권자 쪽에서 소유자가 되었을 때 이 경우 1번 저당이 소멸해버리면은 이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게 되면서 이 을이 그만큼 이제 지위가 불안정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번 저당이 있고 2번 저당이 있을 때 1번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됐을 때 1번 저당 혼동 예외로 소멸하지 않죠.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이 경우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버리면 1번 저당권자가 지위가 열악해지기 때문에 1번 저당권을 가만히 냅둬야 된다는 거죠. 을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에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거죠. 갑의 지상권에 대해서 을이 1번 저당, 병이 2번 저당권자가 됐는데 여기서 1번 저당권자 을이 지상권 취득을 했을 때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1번 저당이 소멸해야 되는 거겠지만 1번 저당이 소멸해버리면 2번 저당권자 순위가 역시 승진돼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게 된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권 가졌고 그 이후에 저당권 설정이 됐습니다. 자, 요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5번 같은 경우도요. 자, 소유자가 갑인 상태에서 가령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주택의 제3자의 저당권 설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1번 임차인, 2번 저당권자가 있을 때 1번 임차인이 갑과 매매를 해서 소유권 취득을 했을 때 당연히 이거는 혼동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차권이 소멸해야 마땅하겠지만 여기서 임차권이 소멸해버리면 결국 밑에 저당권자 순위가 승진돼버리고 을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 경우 을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1번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멸하는 거는 1번밖에 없네요. 1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번 주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 또 함께 61번부터 또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빠이빠이.